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적 도전, 치매머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4조 원에 달하는 이 자산이 어떻게 경제순환에서 빠져나가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치매 환자 76만 5천 명이 보유한 153.5조 원의 자산은 국가 경제의 순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자산의 74%가 부동산, 22%가 금융자산으로 대부분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50년까지 이 규모가 488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산이 경제순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매년 GDP의 약 1%포인트, 즉 25조 원 규모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년후견 제도 이용률은 1% 미만이며 공공후견은 연간 수십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치매 환자가 법적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기관은 치매 판정이 확인되면 즉시 출금을 동결하지만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가족의 생활비마저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치매머니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동결된 자산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매년 GDP 1%포인트에 달하는 25조 원의 소비 투자 손실뿐 아니라 연간 0.5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융사기와 횡령, 그리고 후견 남용과 상속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 비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치매 자산 보호 제도는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공공후견은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탁 상품은 인식 부족과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며 공공신탁은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개별 은행 단위로 운영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가족 통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치매 자산 관리에 각기 다른 접근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족 신탁과 임의후견 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전 대비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며 후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치매 보험과 리버스 모기지 등 연계 상품을 다양화하여 공공과 민간의 혼합 모델로 자산 동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러벌 PO의 지속성 위임 장화 리핑, 트러스트 생전 신탁 등 사전 지정 대리인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약 130만 명이 주 법원 후견 아래 있으며 제도 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명성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핀시엔과 FTC가 의심거래 동결과 제3자 통보를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AI와 FDS로 모니터링하는 시장기술 활용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치매머니 154조 원은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닌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일본의 신탁보험 중심 선제적 대비와 미국식 기술 감시 체계를 결합한 공공후견망, 사적 대비 디지털 보호의 3중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 첫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책 로드맵과 민간 혁신을 병행한다면 2050년 488조 원의 치매머니 중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순환되는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치매머니 문제는 고령화 사회 한국이 직면한 도전이자 경제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시니어 트렌드 AI 에이전트